본격 민주당 관점 정치방송 바를정 다스릴지 1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뉴스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어린 왕자 이승환,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60살 이승환 형님께서 윤석열을 매기셨습니다. 먼저 디저트 소식으로 요 얘기부터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승환 형님이 무려 1965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예순입니다. 예. 저는 윤석열 나이 인정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멋있는 독립된 개인, 할 소리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승환옹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라북도 전주네요.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셨는데, 공연 사진과 함께요, 세상 사는 이야기도 잠깐이라고 하면서 해시태그를 공정과 상식이라고 해서 올리셨습니다. 이 공정과 상식이 뭔가 했더니 요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많이 돈 짤입니다. 국민의힘 경북 선대위 출범식 2021년 12월 29일에 윤석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특검법이 통과됐으니까 이 영상이 최근에 많이 돌고 있었고, 이거를 우리 이승환 옹께서 찾아보셨다, 인상적이셔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르게 당당하게 살아오신 분이 윤석열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 새로 떠오르신 거죠. 우리 이승환 형님 2월 3일 성남 공연으로 이제 전국 투어가 종료가 되고, 이승환 밴드가 그 이후에 기약 없는 휴지기를 갖게 된다고 하네요. 뭐 그래도 훗날 더 나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승환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의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전직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이분을 괜히 핍박했다가 지금 감사원이 탈탈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전현희 전 의원께서 오마이TV의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에 나오셔서 아주 멋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열이 퇴임 후에 감옥을 가게 됐다라는 아주 즐거운 소식입니다. 일단 전현희 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하셔서 일단 그 방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가 국민권익위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청탁금지법의 가장 전문가 그렇죠. 중에 한 명이다 맞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가 규율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도 법에 해당됩니다. 근데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의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이런 금품 수수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를 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져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그 직무 관련성은 배우자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직무는 매우 포괄적이에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안이 대통령의 직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 뭐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하고 뭐 또 뭐 금융위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내가 뭐 대통령인데 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 내용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 인정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러면 배우자가 그 금품을 수수를 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 원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아예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금액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뭐 이게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100만 원 이상 이하만 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기준은 0원입니다. 하나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300만 원을 호가는 디올백을 받았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선물로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가액 기준은 원칙적으로 5만 원이래요. 그것도 직무 관련성 없을 때 사해상규로 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위반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금품을 수수를 하면 예. 처벌은 공직자가 공직자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공직자가 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해야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이런 금품 수수를 알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디올백 수수를 안 순간 즉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이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공자에게 즉각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재형 목사에게 네. 대통령이 반환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하지 않으면 네.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주 센 벌칙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금품 수수한 것도 처벌이 되고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도 처벌이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범죄가 성립했어요. 네. 디올백 네. 수수를 통해서. 네. 그럼 이거는 범죄에 사용된 작물이에요. 그렇죠. 그걸 작물을 지금 거. 보관하고 있으니까 창고에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법 위반으로 작물 보관죄가 성립합니다. 또. 그러면 대통령 범죄가 지금 몇 개예요. 그러네. 그러면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한 거예요. 청탁금지법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형법상 작물보관죄 그리고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까지 성립이 되었다. 실제 저도 법률을 찾아봤어요. 청탁금지법의 원래 이름이 이거네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도 왜 이 법을 떠올리지 못했나 봤더니 이게 시행이 2022년 6월 8일 최근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약간 몰랐습니다. 김영란법 가지고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형법을 좀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수뢰죄 부분이 좀 복잡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전현희 님이 역시 변호사시네요. 예, 정확하게 청탁금지법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2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석열 당첨. 물론 당장 가는 건 아닙니다. 아쉽지만 대통령에겐 임기 중 형사 불소추권이 있습니다. 임기 중엔 소추당하지 않아요. 다만 퇴임 후에는 그런 특권이 사라지죠. 자, 그러면 확실합니다. 윤석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역시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도 당선이 되시죠. 민주당 간판을 달고. 저희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렇게 훌륭한 전현희 의원님에게 확실한 보상을 줘야 됩니다. 능력 있는 전현희 의원님 나중에 대선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제가 조중동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제 생애에 이렇게 열심히 본 적이 없는데 물론 감시를 위한 거죠. 오늘 중앙일보에 이렇게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아주 재밌는 일화, 일화라기보다는 폭로가 실려 있어요. 한번 보세요. 2021년 여름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야인인 윤 대통령의 여당 입당을 권하려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적잖은 정치인이 들렀다. 당시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전해준 얘기가 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입당을 권유하자 옆 의자에 앉아있던 김 여사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더라. 우리라는 단어가 유독 기억에 남더라. 진짜 V1, V2 맞다니까요. 이게 김건희가 윤석열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게 이런 데서 항상 나와요. 대명사가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앞에가 우리가라고 주어를 시작했으면 여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여기선 갑자기 저로 바뀝니다. 우리 건희는 역시 다 알고 있다. 다른 인사가 전한 장면. 바로 옆 김 여사가 오빠는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니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 하더라. 글쎄요. 나이 50 넘어서 결혼해가지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50살이 다 돼서 아내 만나 결혼한 것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았는데 50살이 다 된 남편을 오빠라고 하나요? 왜냐면 이런 단어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놀랍고 이거 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오빠 모르니까. 윤석열은 역시 꼭두각시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의 꿈 얘기가 아니라요. 예, 중앙일보에 쓰인 칼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그 가래침 동영상이요. 거기서 주어가 전부 다 김건희 본인이었던 이유, 이게 이젠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중앙일보의 폭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조중동이 김건희를 어지간히 싫어한다. 얘를 빨리 잘라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까지 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감옥 가겠네요. 예. 뭐 특검해서 구속되면 제일 좋고요. 오늘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 반대한다면서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깝게 그래봤자 김건희 호위무사고요.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2024년 새해엔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